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여자친구도 없고 아내도 없다가 겨우 소개팅 성공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엄마 아시는 분이 선자리를 주선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째? 아내는 선자리가 처음이었고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금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잠깐 본 아내가 마음에 들었고 아내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처음에는 아내가 계속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지만 아내도 금방 저의 성품을 알고 좋은 사람 같다면서 이해해 주었고 저희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진행했죠. 그리고 신혼여행 첫날 밤 방에서 씻고 나왔더니 제 아내가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해서 호텔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아내는 없었고 대체 어디로 간 건지 CCTV를 다 뒤져봐도 아내의 정황 및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신혼 첫날에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찾으려고 장모님 댁에 연락을 해도 장모님 쪽에서도 아는 게 없다고 하시고 어머님 친구분께 혹시 아시냐고 여쭤봐도 모른다고 하시고 아내를 찾는 일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면서 저는 경찰에까지 수사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거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아내분과 연결해 주신 분도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이거 가족이 모른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정황들도 너무 이상해서. 혹시 아내분과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시는 동안 이상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아내를 만나는 동안 이상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가끔 저에게 알아듣지 못할 만한 이상한 소리를 하던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땡땡씨, 나랑 참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 남매냐고도 많이 오해하잖아요. 땡땡씨랑 결혼하고 아이도 우리랑 너무 쏙 닮아서 누굴 닮은 건지 모르면 어떡해요? 등등. 저와 아내의 얼굴이 너무 닮은 것 같다고 하던 아내. 솔직히 아내가 저와 닮은 것은 알지만 예쁘고 좋고 해서 만났지만 아내를 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말들이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가난하시다는 이유로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여동생을 고아원에 맡기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아이를 꼭 찾아오고 싶었지만 고아원에 맡기자마자 아이가 바로 입양이 되었고 그 고아원에서 도둑든 적이 있어서 모든 자료들이 사라져 후에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닮은 저희 부부. 저는 혹시나 아내가 제가 쌍둥이 오빠라는 것을 의심하고 떠난 것은 아닌가 하고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내의 집, 아내의 친구 집 등등 가봤지만 없었던 아내. 전국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정말 어디에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땡땡아. 의심됐더라도 나한테 말을 하고 떠났으면 이렇게 가슴 아플 일 없었을 텐데. 몇 달을 국내에서 아내를 뒤졌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콱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었죠. 아내는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알프스. 땡땡씨 있지. 나 언젠간 알프스에 꼭 가보고 싶다. 거기서 살아보는 게 내 꿈이야. 어릴 적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잃고 하이디처럼 편하게 걱정 없이 푸른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어. 언젠가 땡땡씨랑 같이 가보고 싶다. 혹시나 하는 마음, 조금 즉흥적이긴 하지만 저는 바로 알프스 쪽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정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알프스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서도 계속 아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 걸어 다녔죠. 그리고 저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실수인지 SNS 계정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프스 들판에서 한 통나무집 앞에서 이 집 주인분이 너무 착하시다.
꼭 와보고 싶었던 곳. 덕분에 자주 들리면서 여기 음식도 먹어보고 있다. 혹시나 바로 삭제할까 무서운 마음에 바로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 우연일까요? 바로 뒤를 돌아서 이 집이 어딜까 하고 다시 다니려는데 바로 앞에 그 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아내가 올린 사진 속에서 아내가 한 머리 모양과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여자가 서 있었죠. 혹시 설마? 저는 두근대는 심정으로 여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고 여자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시선이 닿은 순간 저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크게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버린 아내. 저는 그런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힘껏 서로를 안으며 저희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아내와 함께 다시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여보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좋은데 당신이 알아둬야 할 얘기가 있어요. 난 다시 당신과 살던 신혼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이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항상 나와 당신이 너무 닮았다고 의심은 했지만 내가 당신이 말하던 어릴 적 어쩔 수 없이 버렸다던 쌍둥이 여동생이니까요. 계속 혹시 했던 것이 사실이 된 순간 아내는 정말 저의 쌍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했다는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에는 정말 정확한 수치 결과와 함께 저희가 남매관계가 맞다고 쓰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땡땡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사실은 내 친부모님 분들인 내가 시댁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생각도 들었어요. 당신 부모님을 본 순간 그분들도 나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여보, 혹시나 오해하지 말아요. 이 유전자 검사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 부모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이 끝난 지 조금 후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으셨나 봐요. 당신 부모님으로부터 당장 당신을 떠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당신을 떠나기 싫었지만 당신 부모님의 무서운 협박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저희 부모님이 절 떠나라는 협박에 신혼 첫날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아내. 우연히 아내를 다시 찾았다는 행복보다는 아내가 당했을 협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 가자마자 저는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땡땡이가 사실 어머니가 버리신 제 여동생이라고 해도 이렇게 제 삶을 망가뜨리실 수가 있어요. 땡땡이 삶도 망가뜨리시고 저희 낳아주신 엄마로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 엄마 하나로 망가져버린 저희의 삶.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말이죠. 왜 버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는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친부모님은 검사 결과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고 아내만 떼어내려고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또 한 번 자신의 자식을 버린 것이라 생각이 되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와이프도 서로의 분노를 삭힐 길이 없었죠. 저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저희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것은 모를 것입니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이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가슴에 한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저희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돌을 던지셔도 좋습니다만 그냥 누구에게라도 우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